민정비서관도 계시고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제 이슈였는데 어제 이슈에서 그걸 다루지를 못하기도 했고 나는 이럴 때 저는 사실 우리 후보님들이 점수 따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선명성을 보여주는 기회. 지금 윤석열 부인의 주가 조작 이 사건이 뉴스타파가 어떻게 보면 결이 그러네요. 윤석열 청문회 할 때도 막판에 청문회 하던 날 뉴스타파 엄청 욕했던 게 바로 뉴스타파의 보도 때문에 그때는 윤석열 지지자던 때니까 또 윤석열 부인의 주가 조작 이 사건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윤석열 부인이 지금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관련한 2013년의 사건인데 2010년 2월달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김건희 씨에게 이 주가 조작 선수인 이모 씨를 소개를 해줬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는 당시 보유 중이던 회사 주식과 1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이 씨, 이 주가 조작 선수인 이 씨한테 맡긴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에 어쨌건 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자금 조달 역할을 한 이런 의혹 사건이에요. 3배가 올랐다고 네. 하니까 그죠? 1,900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급등해서 1년 만에 무려 3배가 올랐다. 이런 거. 요거 이제 경찰에서는 내사를 했었다 이런 건데 요게 덮인 거죠. 그게 이제 뉴스타파의 보도인데 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건데 그냥 나온 뉴스는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검찰은 이 의혹 보도만으로 소환하지 말고 기소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소를 해놓고 그 다음에 죄가 있어서 수사한 게 아니라 수사하기 위해서 죄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언론에 수백만의 언론 보도가 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사건도 엄청난 비리 사건, 부패 사건으로 되죠. 이게 이제 신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없는 걸 있는 걸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얼마나 좋을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민정 얘기 나오면 민정은 말을 아끼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 있지 않아요? 저번에 청와대 쪽에서 일하셨던 분들 포함해서 13명 한꺼번에 기소했잖아요. 되게 청와대에 일하셨던 분들이고 그걸 이슈 삼아서 지금 선거에 한번 들이밀어보려고 하고 있기는 하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나경원 등에 대한 수사는 왜 안 해? 선거 영향을 줄까 봐. 그러면서 청와대에 관련한 민주당 쪽 관련된 인사들은 13명씩이나 기소해. 이건 왜 선거 영향을 주려고 해? 이건 권력이잖아. 이런 식의 어떤 자가당착적인 논리로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민주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열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관련된 수사는 안 하고 자유한국당 수사도 안 하고 오직 정권에만 칼을 들이대면서 나는 공정한 검찰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상한 뇌피셜 있잖아요. 되게 화가 나는 거지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끌어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제일 꼴보기 싫은 검찰총장이 돼버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떠세요들? 조심스럽죠? 왜? 선거 끝나고 분명히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을까봐 지금 조심스러우신 거잖아요. 아니요. 솔직하게. 아니요. 저는 이런 소신이 있어요. 뭐가 나려면 적당히 나면 안 된다. 가장 세게 확실하게 뭐가 나면 잘 못 건드려요. 아예 대놓고 얘기하면. 그렇죠. 네. 저자는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수사를 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검찰이 되게 공정한 검찰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씨 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무슨 어떤 대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경심 교수 사건을 직전까지 했던 그 전례에 따르면 돼요. 전례에 따르면 된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위치가 검찰총장이란 말입니다. 그 법무부 장관이라는 위치가 엄청 컸기 때문에 없는 사건도 만들어냈던 것이 정경심 사건이라면은 윤석열도 거기에 준하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검찰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의 부인과 연관된 어떤 내사 관련 의혹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일단 보도로 말이죠. 있는 사건을 팩트와 팩트를 연결하면 새로운 팩트가 형성이 돼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가 있고 여기에 무슨 모터스 관계자 이런 거 익명으로 막 인터뷰를 하고 막 그러면은
이 사건이 이제 눈덩이가 굴러는 겁니다. 막 굴러가면서 엄청 커져요. 허상에 엄청난 그 큰 그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이제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이제 뭐 나오시오 할 수는 없으니 그냥 수사 없이 기소부터 하고 기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압수수색하는 거죠. 압수수색을 될 때까지. 그 뭐 무슨 인디언이 기우제 지내면 비가 올 때까지 지낸다고 될 때까지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것이 나는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 공평하지 않아요? 그거를 뭐 호상이라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무슨 콘텐츠죠? 그 김건희 씨 그 회사가 그 저도 이름이 아리까리하네요. 무슨 콘텐츠인데 그 이제 그 미술 기획 이벤트 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그 도이치 쪽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오고 한 10여 차례 후원을 받은 바가 있다. 이런 걸 보면 그 뭐 뉴스상으로는 굉장한 어떤 그 깊은 관계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미술 전시회 때 그 미술품을 하나를 판매를 하면 보통 그런 기획사가 한 50% 정도의 판매가에 50% 정도의 수수료를 이렇게 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그 김건희 씨가 법사랑 활동을 열심히 하고 검사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을 하면서 결국은 그 전시회 때 유력한 검사들이 전시회로 오게 만들고 그 검사들과 관계가 있는 건설업자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이 그 전시회에 와서 그 미술품을 사게 하고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사실상 좀 의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 대한 의심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보였던 윤석열의 어떤 그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번 청문회 때도 그런 의혹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다 이렇게 그 수면 아래로 뒀던 것인데 저는 이번에 이제 뉴스타파에서 나온 의혹들을 보면 과거에 그 청문회 때 다뤄지지 않았던 그런 의혹들이 이제는 비로소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방어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그 미술품 전시와 관련돼서 어떤 로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일 거예요.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그 기관의 성격이 이 검찰 공무원의 어떤 그 관련자에 대한 그런 내사 의혹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사할 수 있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때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고발 형태가 됐든 제보 형태가 됐든 이렇게 되면 아마 그거는 알아서 그 기관에서 공수처에서 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뉴스타파에서 제기한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조작이 된 의심 정황이 있다. 라는 점이고 거기에 주가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금 조달 책으로 그 윤석열 씨의 부인이 되신 그 당시에는 아니었던 걸로 돼 있고 이제 김건희 씨가 돈을 조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2017년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야기겠죠. 2017년도에 그 같은 회사 도이치 모터스 거기에 자회사 도이치 파이낸셜인가 하는 그 회사에 전환사채 20억을 시세보다 싼 값으로 사서 되팔았다. 그래서 차익을 남겼다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지금 의혹을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의혹이라는 것은 늘 보면은 근거들이 이 조금 있거나 아주 충분하지는 않거나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졌네. 예. 분위기 깨지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붙었네 다시. 예, 붙었습니다. 재밌다. 그래서 이거는 순간 지루했는데. 그 언론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짚어볼 문제가 그러니까요. 있다. 나는 그 이제 사람들이 그 CB를 전원사채를 싸게 사고 그에 대한 차익을 본 부분은 어쨌거나 중요한 공직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국민의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투명하게 빠르게 저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잘 어울리시네요 우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우리 해주시면 제가 사실은 저 운동복 바꿔 입고 딱 맞아. 딱 맞아. 딱 내가- 맞네. 내가 성북구에 살았었거든. 그랬구나. 성북구 가서 한번 근데 그렇게 하면 불법 선거 운동 아닌가? 아 그런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저기 성북구 해준다고 그건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괜찮죠. 야, 예. 네. 계속 이야기를 가면은 네. 이런 게 있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본인 눈에 피눈물 나게 한다고. 나는 요즘도 고민을 해봐요. 이쪽에 사유를 하는 거죠. 윤석열의 생각은 뭘까? 이 사람한테 선의는 없을까 진짜로? 선의가 있다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내가 지지했던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한테 선의는 없는 걸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악의는 없는데 그 특유의 그 스타일 하나 때문에 약간 좀 객관적으로 보면 모자란 캐릭터인데 남들이 보면 그게 되게 정의감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아니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저도 사유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제가 표현하기는 뭐냐면 제도의 습관이에요. 혹은 그 시스템적 논리예요. 아마 윤석열도 선의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대단한 불황한 일이 예측되어서 저런 분은 안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넣었는데, 근데 강행을 해요. 이게 정권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임명해준 대통령님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저자가 계속 버티네? 그러면서 뭘 이렇게 시도를 하면 적당히 넘어질 줄 알았나 보죠. 근데 그러다가 이게 황소의 등에 올라탄 겁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특성이 일단 물면 놓지를 않고 무작정 가는 거죠. 끝까지.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MB 정권 때도 MB가 뭐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검찰을 활용한 면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쪽에 민정수석 보고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검찰은 그냥 가는 거예요. 나중에 MB 뭐 회고록 이런데 얘기를 보면은 자기 의도와 무관하게 검찰이 어찌어찌 해서 어떻게 갔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 그게 뭐 완전 진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검찰은 그야말로 사람이 모인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윤석열이 어떠한 의도로 시작했든 간에 그 의도가 습관이 되면서 제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은 제도적 개혁으로 고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적 개선 가지고는 계속 그런 어떤 제도적 습관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 관련 조정법들이 통과가 된 것이고, 이제 이 사건, 윤석열 씨 부인 사건은 그야말로 이제 역사의 어떤 무게차에 올라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깨끗한 칼을 갖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왜 자기 칼은 더러워졌으면서 남의 목만 치느냐. 이런 비난에 당연히 사로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뭐 그런 바 없다. 뭐 청문회에서 뭐라 그랬죠? 뭐 오해가 다 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무슨 청문회에서 오해가 풀려요? 청문회 하루 이틀 해놔가지고. 그렇죠. 90일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거. 대충 덮었죠. 그때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이 그때 질문했던 것도 있어요. 김건희 씨가 20억 상당의 주식 매매 계약을 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왜 남들은 조국 관련해서는 100일 이상을 하고 자기는 이틀 하고 마는 거야, 왜? 아까 이게 지금 딱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국식으로 윤석열을 털면 뭐가 나올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사실 어딨냐고요. 근데 조국 장관식으로 윤석열을 털면은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 것 중에 일부예요, 이게. 지금 부인 건,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보고서 작성한 시점이 윤 총장하고 김건희 씨가 결혼한 그 이듬해 요 상황들이 막 이제 작성하고 이런 상황이고, 당연히 지금 뭐 검찰이에요, 경찰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뉴스타파가 아무 근거 없이 그랬다간 좆되는 상황인데 뭘 이 상황에서 사실은 진짜 이 상황에서는 연되는 거로 합시다. 뉴스타파가 자기 사원을 걸고 지금 나는 네. 보도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총장은 내가 보기에 뭔가 그러니까 나는 공정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게 언론과 검찰인데 정확한 자로 젠트상 공정은 사실 없어요. 그런 공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남들이 봤을 때 최소한 그 언론은 그 검찰은 공정하더라라는 느낌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는 것만 생각하는 검찰.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검찰은 있으나 마나한 검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살아있는 권력이 칼을 들이대는 것만 검찰의 가치를 여긴다면 지난 정권에서도 그랬어야죠. 근데 다른 검사들은 대부분 사실 그 깨갱할 때 윤석열이 그래도 우리 검찰에 함부로 개입을 해라면서 한번 개긴 거 아닙니까? 그거에 네. 대해서 이제 사실 국민들도 높이 샀던 것인데 결국은 윤석열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윤석열 총장은 검찰 제일주의다. 그 가치에서 검찰 조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지 마다 않고 한다. 검찰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 저는 윤석열 총장의 가치라고 보고 검찰 이외의 국민과 국가와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는 저는 두 번째, 세 번째로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라고 봐요. 그런 가치에서 보면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의 처신이 뭐 크게 잘못됐다. 그 사람의 그 가치와 소신에서 비춰볼 때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잘못된 게 아니었다고? 아니 뻔한- 검찰 제일주의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검찰 그의 제일주의에서 검찰 제일주의에 덤비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이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수처가 만들어질 예정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될 예정이잖아요. 그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 말고도 이 사건 이 보도 말고도 또 윤석열 총장이나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 말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또 총선도 있고 이후에 이제 국회가 또 더 남아 있고 또 21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더 많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제도가 개혁이 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이제 불협화음 혹은 마찰 이런 게 한편으로는 있겠지만 그거를 잘 만들어서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도 중간중간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나가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게 쌓이고 막 엉키고 하면은 사실 이게 나중에 되면 정말 더 큰 혼란이나 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이제 피바람 같은 게 또 엉뚱하게 막 발생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런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클리어할 건 빨리빨리 클리어를 하고 하는 게 서로가 일을 해나가는 데서도 이제 전 좋다고 예, 봐요. 알겠습니다. 공수처 뜨기 전에 공수처에서 하기 전에 검찰 조직 스스로 사전 수사하고 국민들에게 네. 저는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조국 장관한테 하던 만큼만 해라. 그럼 나라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이제 티끌이라도 있으면 수사하고 나는 그런 어떤 그게 정말 공정성이고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털듯이 윤석열도 털고 모든 정치인들 그렇게 해. 그러면 나라는 정말 완벽하게 깨끗해지지 않을까. 조국한테만 그러지 말고. 정치하지 말자. 그러니까 세 사람도 다 이제 정계 은퇴시켜버리고 거의 무균 상태로 가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